차가운 새벽 공기, 으슬으슬한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이은지 35는 자신의 등에 엎인 어머니의 가벼워진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에는 한미숙 칠리지, 그녀의 시어머니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편의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서둘러 빠져나온 곳은 여름나라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3층 건물이었다. 이름과는 달리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곳. 어둠 속에서 바라본 요양원은 마치 거대한 감옥 같았다. 이은지는 요양원 뒷문을 열쇠로 조심스럽게 따고 나왔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 어머니를 그곳에 두었다가는 정말로 돌아가시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은지야, 정말 고맙다. 한미숙 여사는 며느리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거의 바람소리처럼 들렸다. 근데 절대로 지훈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말에 이은지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지훈, 그러니까 남편 박지훈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니. 왜일까? 이은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어머니의 몸은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다. 6개월 전 처음 요양원에 들어오실 때보다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았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 평소에 꼿꼿하고 단단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갓난아이처럼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의 무게였다. 이은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가로 나섰다. 다행히 이른 새벽인데도 빈 택시 한 대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세웠다.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의 물음에 이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나온 터였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다.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를 올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뻐. 그냥 어디든 좋다. 한미숙 여사의 말에 이은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지옥 같은 곳. 6개월 동안 그녀가 틈틈이 들렀던 요양원을 어머니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이름은 여름나라 요양원이었지만 그곳은 어머니에게 겨울보다 더 추운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은지는 택시 뒷좌석에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앉혔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처음으로 해맑게 웃는 것처럼 보였다. 요양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무기력하고 공허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세상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어디로 가고 싶으신 곳은 없으세요? 제가 어디든 모셔다 드릴게요. 이은지의 물음에 한미숙 여사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 시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다. 거기서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절대로 지훈이는 모르게 해야 해. 이은지는 다시 한번 의문에 휩싸였다. 왜 남편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걸까? 시아버지 산소라면 당연히 아들이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한미숙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비밀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시아버지 산소 주소를 알려주었다. 새벽이라 길은 막히지 않았다. 택시는 거침없이 달렸고 이은지와 한미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창밖 풍경만 바라보았다. 이은지는 지난 8년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았다. 순탄한 결혼 생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결혼 초 한미숙 여사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였다. 며느리의 요리 솜씨부터 집안 정리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고 지적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 모든 간섭은 내 아들 잘 챙겨줄 며느리를 만들고 싶었던 어머니의 서툰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은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따르려 노력했다. 남편 지훈이 외아들이었기에 그녀의 노력은 더욱 간절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며느리를 간섭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요양원 생활 6개월 동안 더욱 깊어졌다. 이은지는 매주 2번씩 요양원을 찾았다. 바쁜 워킹맘이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고 병원 검진에도 빠짐없이 동행했다. 남편 지훈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다. 이은지는 남편의 무관심이 서운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졌지만 따뜻했다. 은지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어머니,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니다. 당연한 일이라니.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돌봐주는 게 어디 있니?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한미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그 말에 이은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다정한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잡고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로 지훈 씨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알면 더 좋아하실 텐데. 이은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한미숙 여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 아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려봤자 또 귀찮아할 뿐이야. 한미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마치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더는 기대하기도 싫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에 대한 깊은 절망감. 이은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어머니가 포천에 있는 산소에서 자신에게 하고 싶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은 왜 남편 지훈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택시 안에서 잠든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은지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는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의 무게였을까. 이은지는 어머니의 편안한 모습을 보며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여행이 그녀의 가족에게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이은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름나라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깨달았다. 처음 시어머니를 모실 때만 해도 이곳은 천국 같았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상담을 받을 때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은 이은지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매월 200만 원이 넘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당연히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처음 한두 번 면회를 갔을 때는 몰랐다. 하지만 점차 자주 방문하면서 이은지는 끔찍한 실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심각한 인력 부족이었다. 3층 전체에 어르신이 30명 정도 계시는데 근무하는 간병사는 고작 4명 뿐이었다. 한 사람이 무려 15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은지는 간병사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간병사들은 바쁘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거나 식사 시간이 되면 다 챙겨드려요 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은지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에 예고 없이 찾아갔다. 어머니의 휠체어 옆에 놓인 식판에는 밥과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식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머니, 왜 식사를 안 하셨어요? 이은지가 걱정스럽게 묻자 한미숙 여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먹긴 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은지는 간병사를 찾아가 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어르신들은 원래 입맛이 없으세요. 억지로 먹이면 더 힘들어 하시고요. 그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은지는 알고 있었다. 간병사 한 명이 1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일일이 챙겨주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생 상태였다. 이은지는 시어머니의 옷이 며칠째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몸에서 냄새까지 났다. 어머니, 목욕은 언제 하셨어요? 이은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한미숙 여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글쎄, 언제였지?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간병사들이 너무 바빠 개인 위생 관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은지는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다. 한미숙 여사는 묵묵히 이은지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어르신들의 표정이었다. 대부분이 무기력하게 앉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의미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고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전부였다. 이은지는 어머니의 룸메이트들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할머님, 오늘은 뭐 하고 지내셨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다. 그냥 있었지 뭐.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달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환경에서 한미숙 여사의 치매 증상이 오히려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요양원 측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은지가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원장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은 참혹했다. 매월 200만 원이 넘는 비싼 비용을 받으면서도 어르신들의 존엄성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은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현실을 매주 2번씩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직장맘이었다.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일 때문에 조퇴하거나 휴가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당연히 회사에서의 평가도 좋지 않았다. 이은지 씨,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면 안 되죠. 팀장의 지적에 그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줄까?
남편 지훈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결국 며느리인 그녀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지난 3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요양원에 들렀다. 한미숙 여사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치매 증상도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다. 은지야, 나는 여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한 달 전 한미숙 여사가 이은지에게 한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은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동물원의 우리 같은 곳이지. 한미숙 여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본 순간 이은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남편 박지훈이었다. 남편은 요양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보, 한번 같이 가봐요. 어머니 상태를 직접 보셔야 해요. 이은지가 아무리 말해도 지훈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돈 많이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자주 가니까 충분하지. 지훈에게는 요양원비 월 200만 원을 내는 것이 효도의 전부였다. 실제로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숙 여사가 아들 몰래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이은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해봤자 귀찮아할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깨달았던 것이다. 이은지는 택시 뒷좌석에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이 모습을 보며 이은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여행의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한미숙 여사는 한 달 전 이은지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했다. 늦겨울의 차가움이 가시고 봄의 기운이 살짝 들이우는 그런 날이었다. 요양원 창문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늘 그랬듯 차갑고 무거웠다. 이은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잣죽을 끓여 와 건넸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겨우 뜨고는 이내 내려놓았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힘내셔야죠. 입맛이 없어. 그냥 다 싫다. 한미숙 여사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한평생 강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박지훈을 혼자 힘으로 키웠다. 억척스럽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녀는 아들 하나 잘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다. 그런 어머니의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은 이은지에게 큰 충격이었다. 은지야,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정말로 죽고 싶지 않아.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예전에 단단했던 손이 아니었다. 뼈마디가 드러나고 힘없이 떨리는 연약한 노인의 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은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깊은 절망을 보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니야, 정말이야.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매일 똑같은 밥, 똑같은 풍경, 똑같은 사람들. 내가 누구였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나는 여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다. 요양원에 들어온 후 6개월.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깐깐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할머니였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요. 한미숙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시아버지 산소 가보고 싶다. 거기서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다시 한번 덧붙였다. 하지만 절대로 지훈이는 모르게 해야 해. 이은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시아버지 산소일까? 그리고
왜 며느리인 자신에게만 말하고 아들인 지훈에게는 비밀로 하려는 걸까? 어머니, 시아버지 산소라면 지훈 씨도 당연히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아들이 가서 인사드리면 더 좋아하실 텐데 이은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한미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마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아니다. 그 아이는 오지 않아. 내가 말해봤자 또 바쁘다고 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 씨가 왜 어머니가 가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은지는 계속해서 물었지만 한미숙 여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날 이은지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상처는 지훈에게서 온 것임이 분명했다. 이은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지훈의 무관심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훈은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요양원 방문을 미뤘다.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은지의 말에도 당신이 잘 챙기고 있으니까 괜찮지 뭐.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은지는 답답했다. 남편에게는 돈을 내는 것이 효도의 전부였지만 한미숙 여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아들의 관심과 사랑이었다. 그녀는 매번 면회 시간마다 문 쪽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은지야, 이제 지훈이 이야기는 안 해줘도 돼. 나는 이제 기대 안 해. 3달쯤 지났을 때 한미숙 여사는 완전히 체념한 듯 말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대신 이은지에게만 모든 감정을 의지하게 되었다. 수진아, 너는 나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 주는구나. 한미숙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이은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은지의 대답에 한미숙 여사는 더욱 눈물을 쏟았다. 요양원에서 지낸 6개월 동안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낀 것은 며느리에게서뿐이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은지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은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진짜 모녀 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아무리 지훈이 무관심했다고 해도 친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일까? 어머니에게 어떤 깊은 상처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어머니, 혹시 지훈 씨한테 무슨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이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한미숙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지야, 나는 그 아이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지훈 씨도 분명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이은지가 위로했지만 한미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은지야. 너는 몰라. 그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미숙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6개월 전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아직도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은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추궁할 수 없었다. 그날의 일은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준 것 같았다. 택시는 계속해서 포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은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았다. 과연 6개월 전 그날 지훈과 한미숙 여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한미숙 여사가 산소에서 이은지에게 하고 싶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택시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의 푸른 기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한미숙 여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눈으로 바깥 세상을 구경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만 보던 세상과 직접 마주하는 자유를 만끽하는 듯했다. 이은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짠해졌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요양원이 단순히 불편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의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병원에 들렀다 갈까요? 괜찮다, 괜찮아.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요양원에서 6개월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미소에는 고통과 무기력함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오랜 갈증이 해소된 듯한 시원함과 억눌려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나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 그녀의 말에 이은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무리 비싼 돈을 내고 있다고 해도 자유와 존엄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한미숙 여사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쇠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피폐함이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생각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은지가 따뜻하게 말하자 한미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은지의 손을 쓰다듬었다. 은지야,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 한미숙 여사의 솔직한 고백에 이은지는 깜짝 놀랐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늘 까칠하고 쌀쌀맞았다. 밥상은 왜 이렇게 짜게 담갔는지, 바닥 청소는 왜 구석구석 안 닦았는지, 아들 밥은 왜 12시 정각에 안 차렸는지.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간섭하고 지적하기 일쑤였다. 그 당시 이은지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자신을 싫어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한미숙 여사의 말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아들을 빼앗긴 엄마의 질투와 불안감이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아니다. 내가 참 못됐었지.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으니 그 아이를 뺏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 컸어. 너는 참 좋은 아이였는데 나는 그걸 몰라보고 한미숙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평생 하지 못했던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어머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는걸요. 이은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닦아주자 한미숙 여사는 오히려 이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네가 요양원에 오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지훈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너는 매주 꼬박꼬박 왔잖아.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만들어 오고. 그때 깨달았어. 내 아들을 사랑해주는 며느리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딸이 생긴 거라는 것을. 한미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베풀어준 작은 관심과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솔직히 지훈이가 원망스러웠어.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너를 보면서 나는 괜찮아졌어. 네가 있었기에 나는 외롭지 않았어. 한미숙 여사의 고백에 이은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혈연으로 엮인 관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두 여자의 진심이 마침내 서로를 향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아무리 지훈이 무심했다고 해도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피하려고 할까? 그 이유를 아직도 알 수 없었다. 이은지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았다. 어머니, 혹시 지훈 씨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지훈 씨가 어머니께 상처되는 말을 한 건가요? 이은지의 질문에 한미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는 듯했다. 은지야, 너는 몰라. 그 아이는 한미숙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 아이에게 짐이었어. 내가 요양원에 가고 나서 그 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 네? 이은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아무리 무심해도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더는 그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 마지막은 짐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한미숙 여사의 고백에 이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남편의 무심함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가 아들을 피하는 것은 그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 택시는 계속해서 포천을 향해 달렸다.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이은지는 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은지는 이 여행의 끝에서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자신이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미래테크 32층. 박지훈 삼발시트은 오늘도 세 개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팀장으로 승진한 지 2년,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 그의 책상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으로 어머니 한미숙 여사, 아내 이은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박지우는 그 사진을 제대로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사진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지우나 오늘도 야근이야? 동료 정 팀장이 퇴근하며 물었지만 박지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사실 박지훈에게는 일이 전부였다. 회사에서의 성공과 승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포함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그를 채찍질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거의 없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으로 바빴고 평일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다. 그 시간 아내 이은지는 집에서 혼자 시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후 박지우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물론 일이 바쁘다는 핑계는 있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자신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웠다. 병든 어머니를 보는 것은 그에게 고통이었다. 자신의 어머니도 언젠가 돌아가실 거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는 요양원이라는 곳에 어머니를 맡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월 200만 원의 요양원비와 각종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 시각 이은지는 집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오늘도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사모님, 어머님이 식사를 잘 안 하시네요. 가족분이 좀 더 자주 오셔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직원의 말에 이은지는 답답했다. 자주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했다. 이은지는 직장맘이었다.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일 때문에 조퇴하거나 휴가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당연히 회사에서의 평가도 좋지 않았다. 이은지 씨,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면 안 되죠. 팀장의 지적에 이은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야 할까? 남편은 관심이 없고 결국 며느리인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이은지는 회사 일과 집안일에 더해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남편은 관심이 없고 친정 부모님께 말하기도 어려웠다. 여보, 어머니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어느 날 저녁 이은지가 늦게 들어온 박지훈에게 말했다. 박지훈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응, 뭐라고 했어? 치마의 증상이 더 진행됐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검사도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지훈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럼 검사하라고 해.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 하세요. 한번 같이 가보시면 아, 나는 돈 벌어야 된다고? 당신이 잘 챙기고 있잖아. 박지훈에게는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였다. 어머니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은지는 알고 있었다. 한미숙 여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의 관심이라는 것을. 지훈아, 언제 면회 갈 거야? 한 달에 한 번 한미숙 여사가 이은지에게 물어보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하기가 힘들어졌다. 어머니, 지훈 씨가 다음 주에 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박지훈은 오지 않았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6개월 동안 박지훈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보러 가지 않았다. 한미숙 여사도 처음에는 아들을 기다렸다. 면회 시간마다 문 쪽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은지야, 지훈이는 정말 안 올 거지? 3개월 후 한미숙 여사가 체념한 듯이 물었을 때 이은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정말 바쁘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한미숙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다. 괜찮다. 괜찮아. 나도 이제 기대 안 해. 그날 이후 한미숙 여사는 아들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대신 이은지에게만 모든 감정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은지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남편은 관심이 없고 친정 부모님께 말하기도 어려웠다. 은지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죽었을 거야. 한미숙 여사가 이은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은지는 마음이 아팠다. 시어머니의 고마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숙 여사가 아들 몰래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이은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미 아들에게는 기대를 접었고 차라리 며느리와만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은지는 여전히 궁금했다. 시어머니가 산소에서 자신에게 하고 싶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6개월 전 2024년 1월 15일. 그날은 한미숙 여사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박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회사에서 반차를 낸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여름나라, 요양원, 입소 계약서에 서명하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한미숙 여사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약품을 넣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이미 며칠 전부터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다. 이은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가족이 헤어지는 순간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어머니, 요양원 시설 좋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은지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한미숙 여사는 쓴웃음만 지었다. 그래, 고맙다. 택시 안에서 요양원까지 가는 30분 동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박지우는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한미숙 여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은지 혼자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해하고 있었다. 여름나라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시설 투어를 하고 입소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박지우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마치 회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양비가 월 200만 원이고 각종 추가 비용까지 하면 2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박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을 때 한미숙 여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다, 지훈아. 돈이 많이 드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벌 수 있는 정도니까요. 박지훈의 대답은 사무적이었다.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드디어 한미숙 여사가 배정받은 방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을 때 한미숙 여사는 놀랐다. 좀 더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너무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 매올소 가니? 네,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박지훈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미숙 여사는 알고 있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그때 박지훈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한미숙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어머니, 이제 저도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박지훈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를 돌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한미숙 여사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 내 아들은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한미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그래, 그럼 됐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하지만 박지우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면회 올게요. 아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은지가 가끔 오면 충분해. 한미숙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을 때 박지훈은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정말 편안해요. 은지가 어머니를 잘 챙길 테니까 걱정 없겠어요. 박지훈에게는 아내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은지야, 어머니 잘 부탁해. 박지훈이 아내에게 말했을 때 이은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네, 제가 잘 모실게요. 한미숙 여사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다. 아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며느리만이 진짜 가족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지훈과 이은지가 떠난 후 한미숙 여사는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버림받는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내 아들은 내가 죽어도 오히려 편할 거야. 그날부터 한미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며느리에게만 마음을 의지하게 되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택시 안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한미숙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아팠다.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박지훈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은지야, 그때 지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지? 한미숙 여사가 갑자기 물었을 때 이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한미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6개월 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첫 주, 한미숙 여사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다. 지훈이는 언제 올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간병세게 물어봤다. 처음에는 바쁘실 텐데 좀 기다리세요. 라고 대답해주던 간병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을 아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박지우는 오지 않았다. 대신 이은지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면회를 왔다. 어머니, 지훈 씨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은지의 위로에 한미숙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정말로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거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을 때 한미숙 여사는 완전히 체념했다. 은지야, 지훈이 얘기는 이제 안 해줘도 돼. 나는 이제 기대 안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외면할 줄은 몰랐다. 더 참혹한 건 요양원의 현실이었다. 처음 일주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이 얼마나 절망적인 곳인지 깨달았다. 새벽 6시, 기계적인 기상. 간병사가 방을 돌면서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면 어르신들은 무기력하게 몸을 일으켰다. 개인의 컨디션이나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유법시에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8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간병사 한 명이 10명 이상을 돌봐야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한미숙 여사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마지막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할머님, 빨리 드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간병사의 재촉에 한미숙 여사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급하게 식사를 해야 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룸메이트는 중증 치매 환자였는데 밤새 중얼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간병사님,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주세요. 할머님, 치매 환자는 어쩔 수 없어요. 참으셔야 해요. 참으라는 말만 돌아왔다. 한미숙 여사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였다. 2달이 지나자 한미숙 여사의 몸과 마음이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증이 심해졌다. 평생 꼼꼼히 챙겼던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3개월 만에 면회 온 이은지가 놀라며 말했을 때 한미숙 여사는 거울을 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녀는 자신의 변화에도 무관심해져 있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4개월째 한미숙 여사는 결심했다.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다.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이은지였다. 은지야, 나는 너를 친딸보다 더 사랑해. 5개월째 한미숙 여사가 이은지에게 고백했을 때 이은지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정말이야, 지훈이보다 너를 더 사랑해. 한미숙 여사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아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곁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째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에게 부탁했다. 은지야, 나를 여기서 데려가 줄 수 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 산소에 가보고 싶어. 거기서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든. 한미숙 여사의 간절한 부탁에 이은지는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이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왜요? 그 아이는 이미 나를 버렸어. 알려봤자 귀찮아할 뿐이야. 한미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새벽 마침내 그 약속이 실행되었다. 이은지가 한미숙 여사를 등에 업고 요양원을 나오는 순간 한미숙 여사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한미숙 여사가 산소에서 이은지에게 하고 싶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택시는 포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맑은 강이 눈에 들어왔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한미숙 여사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은 요양원에서 보던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이 아니었다. 비록 여전히 야위었지만 약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마침내 시아버지 산소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라 산소 주변은 고요했고 새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이은지는 짐작도 없이 묵묵히 어머니를 부축해 산소로 향했다. 한미숙 여사는 남편의 묘비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여보, 나 왔어. 미안해. 이렇게 늦게 왔네. 한미숙 여사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은지는 뒤에서 묵묵히 서서 시어머니를 지켜보았다. 남편의 묘소 앞에서 한미숙 여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연약해 보였다. 은지야, 이리로 와서 앉아라.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를 옆에 앉혔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미숙 여사와 남편, 그리고 아직 어린 박지훈이 활짝 웃고 있었다. 이 사진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지훈이가 아직 어릴 때 가족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지. 한미숙 여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했다. 마치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은지야,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한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은지는 긴장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그녀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사실 나 아미야. 한미숙 여사의 말에 이은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거짓말이죠? 아니다. 최장감 사기래. 의사가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하더라. 한미숙 여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은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왜 어머니가 그렇게 야위고 무기력해 했는지, 왜 식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울지 마라. 이제 와서 우는 건 의미 없지.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다. 어머니, 그럼 지훈 씨는 알고 있어요? 이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라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이토록 무심했던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이은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무리 무심해도 친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방치할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다. 응, 알아. 지훈이도 한 달 전에 의사한테 들었어. 한미숙 여사의 말에 이은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알면 걱정할까봐. 그리고 한미숙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싫다고 하더라. 그래서 요양원에 보낸 거래. 한미숙 여사의 말에 이은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요양원에 보냈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은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신뢰와 애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은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치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짜 원인을 알지 못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미숙 여사는 이은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괜찮아, 은지야. 너는 내 곁에 있었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나는 그 아이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만 너에게는 살아있는 어머니였잖아. 한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아들이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며느리와 함께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은지야, 나는 이대로 요양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소원은 남은 시간만이라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한미숙 여사의 간절한 부탁에 이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는지. 그것은 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마지막 결정에 며느리를 선택했다. 이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묘비 앞에 섰다. 맑은 아침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다. 이은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동시에 한미숙 여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고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은지는 한미숙 여사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맑은 하늘 아래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시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간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이면에 남편 박지훈의 무책임과 배신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막연자실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속을 헤집었다. 괜찮다, 은지야. 나는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더는 아프지 않아. 오히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 한미숙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 지훈 씨한테는 정말 말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이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쩌면 남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혹시라도 그가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아니다, 은지야. 내가 왜 그 아이한테 말해야 하니? 그는 이미 나를 버렸어. 내가 아픈 모습을 보는 게 무섭다니. 나는 그런 아들 옆에서 죽고 싶지 않아. 내 마지막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게 바로 너야, 은지야. 한미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은 상태였다. 자신의 죽음조차 외면한 아들에게 더는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다. 에머니, 저는 이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오직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은지에게 무거운 짐이면서도 동시에 진심 어린 사랑의 증표였다. 은지야, 나는 이대로 요양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남은 시간만이라도 평범하게 우리 집에서 보내고 싶다.
한미숙 여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의견을 묻는 대신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네, 어머니. 우리 집에 가요. 제가, 제가 어머니 옆을 끝까지 지킬게요. 이은지의 말에 한미숙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은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은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워주는 건지 알아. 하지만 내게는 너밖에 없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은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왜 시어머니가 아들이 아닌 자신을 택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지난 6개월간의 고통 속에서 오직 이은지에게서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산소에서 내려와 포천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았을 때 이은지는 한미숙 여사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은지야, 사실은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 안에 입원하라고 했거든. 네? 아까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미숙 여사는 품속에서 또 다른 진단서를 꺼내 이은지에게 건넸다. 그 진단서에는 급속 진행, 즉시 입원 필요라는 문구와 함께 생존 기간 2~4주라는 절망적인 예우가 적혀 있었다. 이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한 달 사이에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빠르게 전이되었다니. 그래서 내가 꼭 나오고 싶었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한미숙 여사의 말에 이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견뎌왔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어머니, 왜 이런 중요한 걸 혼자 감당하셨어요? 저라도 미리 알았으면 네오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너도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이미 너무 힘들잖아. 한미숙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며느리를 배려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이은지는 더욱 눈물을 쏟았다. 그런 게 부담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인데요. 이은지의 진심 어린 말에 한미숙 여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은지야, 그래서 나는 너와만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지훈이한테는 정말로 말하지 마라. 이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알리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깊은 상처.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양원이 아니었다. 이은지의 집이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시면 안 될까요? 지훈 씨는 제가 잘 설득할게요. 괜찮을까? 지훈이가 싫어할 텐데.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며칠은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해요. 이은지는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할 자신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책임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남편의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은지는 이 모든 진실을 남편에게 말하고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과연 박지훈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은지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에는 한미숙 여사가 건넨 작은 봉투와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택시가 이은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린 밤이었다. 이은지는 조심스럽게 한미숙 여사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섰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아들의 집. 한미숙 여사는 낯선 듯 두리번거렸다. 집 안의 공기는 요양원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따뜻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왜 여기에? 마침 퇴근해서 집에 와 있던 박지훈이 놀라며 일어섰다. 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6개월 전 요양원에 모셨을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너무나 가벼워 보였다. 지훈아, 한미숙 여사가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다. 힘이 없고 작아져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요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박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을 때 이은지가 나섰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은지의 진지한 표정을 본 박지훈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슬프고 원망스러웠다. 어머니, 일단 안쪽 방에서 쉬세요. 제가 따뜻한 물 받아다 드릴게요. 이은지가 한미숙 여사를 안방으로 모시고 난 후 거실에는 부부만 남았다. 긴장감이 흘렀다. 박지훈은 초조하게 서 있었고 이은지는 그런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훈 씨, 어머니 병원 연락 받았죠? 이은지가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한 달 전에 병원에서 전화 왔던 거요.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라는 거. 이은지의 말에 박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이은지가 목소리를 높이자 박지훈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할까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게 이유예요. 여보,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어머니는 그쪽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고요. 이은지의 분노에 박지훈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6개월 동안 억눌렀던 죄책감과 후회가 터져 나왔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한미숙 여사가 나왔다. 이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었다. 은지야, 괜찮다. 그만해. 한미숙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6개월 만의 만남이었다. 박지훈은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어머니는 예전에 강하고 꼿꼿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에 지친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한미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아팠어.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박지훈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다. 어머니, 저는 정말 바빠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어요. 박지훈의 고백에 한미숙 여사와 이은지는 놀랐다. 무서웠다고? 네. 어머니가 아프신 걸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신 걸 인정하기 싫었고 언젠가 돌아가실 거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박지훈은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요양원에 모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더 아프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박지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한미숙 여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면했던 것이었다. 지훈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한미숙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박지훈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6개월 만의 포옹이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곁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미숙 여사의 따뜻한 말에 박지훈은 더욱 울었다. 그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놓지 않았다. 그동안의 모든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다. 이은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남편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부터 박지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이은지와 함께 24시간 교대로 한미숙 여사를 돌봤다. 이은지는 어머니에게 죽은 듯이 지내던 요양원에서의 삶과는 달리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2주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자신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지우는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자신의 무심함에 대해 매 순간 죄책감을 느꼈다. 한미숙 여사는 그런 아들에게 괜찮다고 이제라도 함께 있어주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지훈의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이은지는 남편의 진심을 보며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이기적이어서 어머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서로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자.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다면 그거야. 진심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것. 한미숙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전했다. 은지야,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숨을 거두었다. 고통스럽지 않은 정말 평화로운 마지막이었다. 장례식 날. 박지우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겠어요. 너무 늦었지만 마지막에라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은지도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어머니를 잃은 기분이었다. 어머니,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미숙 여사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녀는 남편의 묘 옆에 안장되었다. 산 중턱의 조용한 곳에서 영원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장례 후 박지훈과 이은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미숙 여사가 남긴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봉투가 2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하나는 박지훈에게, 다른 하나는 이은지에게 쓴 편지였다. 먼저 이은지의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지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겠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너였다. 내가 요양원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너 때문이었다. 네가 있어서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고 행복했다. 나는 정말로 너를 내 친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했다. 지훈이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워한다. 네가 더 많이 안아주고 이해해 줘야 해.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 때문에 너무 희생하지 마라. 아직 젊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은지는 편지를 읽고 소리 없이 울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박지훈의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겠지.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어. 네가 단지 두려움 때문에 나를 외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너도 나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라.
그것이 진짜 행복이란다.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은지를 소중히 여겨라. 그 아이는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사람이야. 엄마는 이제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박지우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과 용서를 느낄 수 있었다. 1년 후 박지훈과 이은지는 매주 한미숙 여사의 산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도 나누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박지훈의 말에 이은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한미숙 여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